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가 팍팍 기술 가정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일요일 날에는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와서 진짜 거의 뭐 만연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안 본지 거의 일주일이 다 돼갔는데 조금만 더 힘내 보면서 우리가 이 온라인 클래스를 잘 즐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자, 전 시간에는 이 첨단 수송 기술의 세계 1을 배웠죠, 우리가. 이 1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기술과 고속철도 기술에 대해서 아주 한 30분간의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나 이런 데는 관심이 많아서 뭐 이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이런 내용에 잘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반면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우주항공 기술과 뭐 자율주행 기술, 그 외에 미래와 관련된 뭐 항공이나 철도 관련된 내용이 살짝 나옵니다. 훨씬 내용이 좀 수준 자체가 전보다는 조금 낮아서 좀 쉽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울 수송기술 세계 두 번째를 교과서 134에서 137쪽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기술에 새롭게 등장한 수송수단의 종류와 특징을 탐색하여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우주항공 기술 분야의 발전 방안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총 수송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와 특징, 그리고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34쪽을 모두 다 피셨죠? 우주항공 기술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항공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첫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는 기관의 추진력과 날개의 양력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수송 기관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추진력이나 양력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긴 했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추진력이라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의미하고요. 이 양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비행기나 또는 새가 우리가 떠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이 날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떠있게 만드는 힘을 양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한 것이 바로 항공기입니다. 자, 특히 요즘 들어 이 항공기는 무인화, 사람이 없거나 아주 소형화 등을 시키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핵심 분야인 이 무인기를 활용한 연구가 확대되면서 그 예로 우리 드론이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이 드론에서는 여기 여러분 책 두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세 번째 줄. 여기 위성 항법 장치라고 나와 있어요.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말 그대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S가 위성 항법 장치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파스티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GPS라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죠.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도 하고요. 이런 위성 항법 장치와 관련해서 이제 센서나 카메라 등을 장착을 시키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상업용이나 군사용 등으로 아주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책의 왼쪽에 보게 되면 드론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뭐 드론을 모르는 친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의미는 어떻게 불리냐면 윙윙거리는 소리다. 벌 중에도 이 숫벌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정하기 때문에 무인 항공기나 무인 이동차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드론을 일컫는 말이 되겠죠. 네.
지식 더하기 맨 아래 부분을 보게 되면 드론의 비행 원리가 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이것까지 굳이 뭐 드론 박사가 될 거 아닌 이상 이 원리 자체는 한 번씩 친구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읽어보면 되는데 그냥 드론은 말 그대로 비행기처럼 양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가지고 양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비행하는 장치를 의미하는데 그 정도만 우리가 특징적으로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그러한 양력을 발생시켜서 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과 이 비행기는 좀 별개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34쪽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 우주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그쵸, 바로 로켓이죠. 이 로켓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켓은 우주 공간을 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행체입니다. 주로 인공위성 궤도를 진입시키거나 또는 우주 왕복선, 우주 탐사선 등 추진 장치로 흔히 사용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도 이 지속적으로 발사체를 연구하면서 최초로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를 발사시키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10대 우주 강국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자, 이 또한 나로호는 여러분들이 이 전남 고흥에 나로호가 이제 개발을 통해서 이제 발사를 했던 곳이에요. 선생님 최근 여름에 이제 고흥을 갔다 왔는데 진짜 이 나로호와 관련된 길이 다 있고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이곳은 뭐 관람을 하진 않았지만 조금 크게 된다면 나로호가 있는 발사한 곳으로 한번 가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나로호는 우리가 사실 세 번의 시도 끝에 2013년에 소형 위성을 이 지구 저 궤도에 진입을 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자력으로 진짜 스스로의 힘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11번째 국가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로호는 좀 자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이제 함께 볼 건데, 이제 여러분 책에 이 나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필이 쭉 나와 있죠? 이런 것들 한 번씩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그림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이 바로 나로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13년도에 1월 10일 날 우리가 이 100km의 소형 위성을 지구로 저궤도로 쏘아 올리고 이걸 성공하면서 이 발사체 기술의 자립화에 디딤돌을 갖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나중에 이 관련된 것에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해서 많이 꿈꾸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이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나라도 이런 첨단 수송 기술에 한 발짝 다가갔으니까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관심 있게 가진다면은 진짜 더 개발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135쪽에 이제 수송 기술의 전망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기술들인데 사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자율주행 기술이에요.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이동수단인 이 차에 많이 탑재를 하고 있는 중이죠. 뭐 국내 브랜드나 이제 우리가 외국 외제차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요새 자율주행차를 운행을 하게 되면서 그 수준 자체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 차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커넥티드 카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해서 동행하기 때문에 한번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차를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책. 운전자의 인지, 판단, 차량 조작 능력을 자동 주행 제어 시스템이 대신하면서 수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 즉 바로 사람 대신에 차가 알아서
상황을 인지하고 파악하고 판단하면서 제어를 하고 주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고려돼야 할 게 뭐겠어요? 네, 맞아요.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서 개발하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겠죠. 자, 사실 아직까지도 이 안전성이 뭐 100%다 된다라는 건 좀 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자율주행도 지금 나와 있고, 뭐 100% 자율주행이라고 광고는 하지만 사실 조금 더 보편화가 되려면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마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3, 40대가 되었을 때는 이런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워낙 고급화, 고도로 높아지면서 이런 것을 수행하는 정말 자동차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제 그쯤 가야 정말 안정성을 되게 확보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달러 보면은 이런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나온 차가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커넥티드 카입니다. 자, 별표 치세요. 커넥티드 카. 자, 커넥티드가 뭐예요? 영어의 뜻이 연결하다죠? 자, 말 그대로 차에 있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밑줄 긋겠습니다. 자, 커넥티드 카란 차량 내부에서 외부와의 쌍방향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제 수송 기술과 이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환경이 융합이 되면서 이 자동차 산업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림 7-27을 보도록 하세요. 거기 별표 칩니다. 네, 그림 7-27이 적용되는 분야예요. 크게 6가지 분야가 지금 적용이 되었죠. 먼저 이동성 관리입니다. 대부분 인공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GP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통, 주차 이런 정보 등을 서로 쌍방향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고요. 또한 웰빙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이제 사람이 탔을 때 그 사람의 시선이나 피로도 이런 것들을 자동화되어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실내 온도나 습도를 조절하고 날씨 변화에 따라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차와 사람 간의 그런 연결 자체가 되면서 거기에 맞게끔 차가 조절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우, 정말 신기하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운전자를 지원해요. 방금 우리가 배운 이런 자율주행, 도로를 주행한다거나 수행하는 기능이 있겠고요. 또한 저처럼 아직 초보인 친구들은 운전을 할 때 초보이면서 미숙하신 분들이 이 주차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차, 주차까지도 자동차가 알아서 해주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죠. 자, 더불어 차량 관리, 엔터테인먼트, 안전. 자, 안전은 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특히 요새 우리가 이제 학교나 이렇게 학교 근처죠. 특히 초등학교 근처는 30km 이내로 다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언제 불쑥 아이가 튀어나올지 모르니 이런 충돌 방지나 위험 경보, 차선 이탈 방지 등이 이제 내재되어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이 관련된 상황이 이런 의료기관에 전송이 되면서 또는 119나 112에 전송이 되면서 위급한 상황에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6가지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6가지 분야를 살펴보았고 이렇게 커넥티드 카와 이런 연결성을 통해서 앞으로 이 자율주행 기술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미래에 더 좋은 수송기술의 전망으로 보고 있다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런 진로와 관련해서 정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자동차에 관심이 많듯이 이런 거를 이제 선두주자로 여러분들이 꼭 좀 잘 해서 우리 해송고를 빛낼 수 있는 2학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속도 너무 느리지 않죠? 빠르지도 않고요. 딱 적정하죠? 네. 자, 이제 여러분들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교과서 136쪽, 137쪽 딱 한 장 남았습니다. 자, 이제
미래의 우주 항공과 철도 기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나올 것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좀 먼저 만나보는 거죠. 네, 136쪽 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일단 패스하고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비행기 분야에는 극초음속 여객기를 우리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극초음속 여객기. 말도 되게 어려워요. 극초음속 여객기. 정말 극한으로 이 음속 자체가 정말 빠르게, 그러니까 엄청 빠른 여객기란 소리예요, 여러분. 엄청 빠른 여객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다시. 극초음속 여객기는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로켓 기관이나, 자, 또 나왔습니다. 어려운 말. 스크램제트 기관. 아마 이과 친구들은 배울 것 같은데, 이 스크램제트 기관은 우리가 또 옆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이 스크램제트 기관을 사용하거나 이 마하라는 건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이 마하가 5 이상의 속도라는 건 정말 미친 속도예요, 여러분. 미친 속도. 엄청 진짜 진짜 휙 지나갈 수 있어서 진짜 이게 만약에 실용화되고 사용화가 된다면 전 세계가 1일 생활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극초음속 여객기를 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미국이나 유럽을 갈 때 13시간에서 16시간이 걸려요. 거의 하루를 꼬박하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런 극초음속 여객기가 개발이 된다면 그 시간이 거의 반대로 단축될 수 있겠죠. 거의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 그것보단 조금 길겠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매우 빠른 여객기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개인용 항공기도 나타난다고 해요.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죠. 자, 이제 SF 영화에서도 우리가 개인용 항공기를 한 번씩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항법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항행을 할 때 안전한 시스템이 다 거기에 구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특히 우리는 수도권이 아니지만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 1시간, 1시간 반 정도는 정말 러시아어잖아요. 근데 수도권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나죠? 그 지상에서의 교통망이 너무나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공중의 모든 교통망을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 개인용 항공기는 아마 선생님 세대나 여러분 세대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세대에서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용 항공기도 생각보다 빠른 시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의미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스크램제트 기관을 한번 우리가 왼쪽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의미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넓은 입구로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초음속으로 압축한 다음에 압축 공기의 연료를 분사하면서 자동 연소되면서 막 추진력 힘을 막 내가지고 팍 가는 그런 엄청난 속도로 가게 되는 그런 기관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 당연히 냅니다. 당연히 내기 때문에 별표를 치셔야 되고요.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자, 여기도 왼쪽에 각각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아래 부분에 이제 우리 한국형 발사체와 관련된 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책으로는 이제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위성체 및 발사체 분야에서는 위성체 제작과 발사 서비스, 지상 장비 등을 포함하여 세계 시장 규모가 매우 크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야 할 것을 지금 전망하고 있죠. 자, 한국형 발사체는 KSLV-2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책에도 아주 친절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림과 함께 같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게 무엇이냐?
자, 1.5톤급의 실용 위성을 말하게 되고요. 이걸 지구 상공 600에서 800km 저 궤도에 발사해서 띄웁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우수 발사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도 할 수 있고 그 기술, 뭐 연구원, 개발자들, 기술자들까지 다 이것들을 융성시킬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다른 나라한테 엄청난 기술입니다, 여러분. 자, 이 한국형 발사체 개발 이후에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지구 정지 궤도 위성도 발사할 수 있고 당연히 소형이 됐다면 대형 발사체도 개발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진짜 우주 정거장에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주 호텔이나 우주 태양광 발전소 등을 이런 구조물을 건설하게 되면서 이 우주 내에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왜 우리 뭐 테슬라의 창시하자 그 선생님 뭐 이름은 잠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나 또 뭐 미국 관련된 좀 약간 이런 나사나 뭐 이런 나사도 애플도 있고 아무튼 이런 큰 대기업에서 이 우주와 관련된 사업을 정말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형 발사체가 개발이 된다면 우주 호텔이나 태양광 발전소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미래 가치적으로 정말 대단하죠. 이런 구조물을 건설 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KSLV2가 의미하는 게 매우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이렇구나 이렇게 한번 이런 미래가 있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쭉 써있죠? 그래서 KSLV2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은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났네요. 네, 와 우리 이제 드디어 137쪽 철도 기술, 미래의 철도 기술만 남았어요. 자, 이 철도 기술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등장하는 게 하이퍼루프예요. 하이퍼루프. 자, 여러분들 전에 선생님이랑 그 거가대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거가대교. 우리 이 첨단 건설 기술 세계에서 특히 토목 기술로 해가지고 이 거가대교 배웠을 때 우리가 수중 터널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쿠아리움처럼 되어 있는 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5만 톤의 이 함체를 가라앉혀서 침례 터널 공법이었죠. 통해서 이 터널을 완성했다면 이 하이퍼 루프는 말 그대로 투명한 진공 튜브 속에 초고속 열차 시스템을 주행하면서 놓는 거예요. 지상으로 놓는 거죠. 지상 위로. 철도를 위로. 우리 SF 영화 보게 되면 대부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하이퍼루프라고 해서, 자, 밑줄. 진공 튜브형으로 설계하여 튜브 속에 캡슐 형태 열차가 운행하면서 초고속 열차 시스템이 진짜로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철도 시스템보다 더 최고 속도를 주행할 수 있는데 무려 뭐라고 써져 있어요? 1200km/h. 1시간에 1200km를 갈 수 있대. 1시간에? 이러면은 선생님이 KTX 탔을 때도 약간 울렁거렸는데 하이퍼루프가 생기기 전에 선생님 죽겠죠? 생겨도 진짜 그런 뭐 1200km면 진짜 엄청난 거리잖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뭐 왕복 몇 번을 하는 거리인데 이걸 1시간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통수단보다도 엄청 빠르고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성이 높을 것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 하이퍼루프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해중철도나 레일 운하 시스템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한번 그림 볼게요. 자, 이 해중철도입니다. 또 부력이라는 게 나왔죠? 물에 뜨는 힘이에요. 물속에서 뜨는 힘을 지지하게 되는 부유식 터널이라고 해요. 부유식. 떠있는 터널이죠.
뭐 여러 가지도 이제 엄청난 신소재가 나와서 이런 소재를 통해서 엄청 내구성 강하게 하겠죠. 그래서 터널 안에서 이 운행되는 열차를 이제 해중 열차라고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일 운하 시스템을 보게 되면 운하 입구에서 이 선박에 기관차를 연결하게 되면서 선로를 쭉 타고 이동시키는 그런 철도래요. 그러니까 훨씬 이렇게 되면 이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물품들 자체를 이렇게 내리고 싣고 하는데 엄청난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인력을 소비하지 않고 필요한 공장 내로 바로 직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일 운하 시스템도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네, 드디어 우리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숨가쁘게 이제 134쪽부터 137쪽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키포인트만 다시 한번 우리 공부한 걸 복습할게요. 자, 우주항공기술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무인기를 활용한 그런 연구가 확대되고 있어서 뭐 드론이나 나로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송기술 전망회로는 이제 자율주행 차와 관련된 이런 내용과 더불어 커넥티드 카를 적용하는 분야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 우주에는 극초음속 여객기나 개인용 항공기가 나타날 것이고 특히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국형 발사체인 KSLW W가 아니죠. 정정하겠습니다. KSLV2 이것들이 확보가 돼서 나중에는 이제 우주 영토까지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외에도 이런 철도 기술, 하이퍼루프나 해중철도, 레일 운하 등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연구 개발되고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첨단정보통신 기술과 관련해서 이게 거의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기는 조금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열심히 수업 임하시고 또한 건강 유의하면서 특히 5반 친구들은 더 이렇게 힘들 텐데 힘내시고요. 자, 우리 2학년 친구들 다 건강하게 곧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